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유독 정월에는 조심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새해의 맑고 상서로운 기운을 해치지 않고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조상님들의 깊은 지혜입니다. 마치 부처님 앞에서도 부정한 것을 삼가듯이 새해 첫 달에는 부정 타는 물건이나 행동을 멀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 지혜를 무시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올 복바구니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다고 조상님들은 경고하셨습니다. 알거지가 되지 않고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1월 한 달 동안은 매사에 정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시고 오늘 알려드리는 금기사항들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나쁜 기운은 멀리하고 좋은 기운만 불러들일 때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당신의 가정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지혜로운 비법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2024년 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불운을 불러올 수 있는 첫 번째 금기사항은 바로 이별과 눈물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정월에는 손수건처럼 이별과 눈물을 상징하는 물건을 주거나 받지 않아야 합니다. 새해 첫 달부터 불필요한 슬픔이나 헤어짐을 상징하는 물건을 주고받는 것은 좋지 않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기는 단순히 물건 자체에 대한 경계심이 아니라 새해의 시작을 긍정적이고 희망찬 분위기로 채우려는 조상님들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기쁨과 화합의 상징이 되는 선물들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좋겠죠. 작은 물건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과 기운이 담겨 있으니 정월에는 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물건들로 주변을 채워보세요. 혹시 이미 손수건을 선물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마음가짐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는 더 좋은 기운을 나누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언제나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 금기사항은 어두운 밤에 돈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진 뒤 어두운 밤에 돈거래를 하는 것은 탁한 기운을 섞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돈은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잘 모이고 불어난다고 조상님들은 믿으셨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예부터 음의 기운이 강하다고 여겨졌고 이러한 음의 기운이 지배하는 시간의 돈이라는 양의 기운을 다루면 그 기운이 흐려지고 탁해져 재물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옛날에는 밤이 되면 시야가 제한되고 위험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시간대에 중요한 돈거래를 하는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험적인 지혜도 녹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거래는 가급적 환하고 맑은 낮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투명하고 분명하게 거래하는 것이 재물운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밤에 돈거래를 해야 한다면 마음을 더 정갈히 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한 번 더 신중을 기하세요. 급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돈을 주고받으면 여러분의 재물운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깨끗하고 밝은 곳에서 잘 자라나며 우리의 신중한 태도가 그 재물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금기사항은 집안의 복을 내쫓는 행동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지방을 밟거나 그릇을 깨뜨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문지방은 집안과 집 밖을 구분하는 경계이며 집으로 들어오는 복을 상징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옛날 집의 문지방은 지금보다 높아서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복을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지방을 함부로 밟는 것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복을 밟아 뭉개는 것과 같다고 보았으며 심지어는 조상신이 깃든 곳을 훼손하는 불경한 행위로까지 여겨졌습니다. 또한 그릇을 깨뜨리는 것은 가정의 화목과 평안이 깨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불길한 징조로 들릴 수 있으며 깨진 그릇처럼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새해 첫 달부터 이런 불길한 징조를 보이면 한 해 내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정월 한 달 동안은 집안의 물건들을 소중히 다루고 문지방은 조심스럽게 넘어다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매사에 조심하는 태도는 복을 불러오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가정의 복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복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사소한 부주의가 큰 복을 막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금기사항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중요한 날이므로 조상님들은 불운을 막기 위한 다양한 지혜를 남기셨습니다. 먼저 김치를 먹지 않기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김치를 먹으면 피부병이 생긴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특히 백김치를 먹으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버리고 동치미를 먹으면 모를 기르는 못자리에 이끼가 낀다고 믿어 김치를 피했습니다. 이러한 금기에는 농경사회의 특성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함께 녹아 있습니다. 김치는 염장식품으로 과도한 섭취는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경험적인 지식과 함께 흰 김치가 머리카락을 희게 만들거나 못자리에 이끼가 끼게 한다는 재미있는 상상력이 더해진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조상님들의 생활 속 지혜가 담긴 금기이니 한 번쯤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이날만큼은 고소한 오곡밥과 9가지 나물로 맛있는 한 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조상님들의 지혜를 존중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대보름을 즐겨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밥을 비벼 먹지 않기입니다. 밥을 비벼 먹으면 논밭의 잡초가 무성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곡밥과 나물을 먹더라도 비비지 않고 따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밥을 비비는 행위가 마치 논밭의 씨앗이 마구 섞여 잡초가 자라나는 것과 같다고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금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금기의 본질적인 의미는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흩뜨리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또한 정월 대보름에 먹는 오곡밥과 나물은 각각의 곡식과 나물이 지닌 좋은 기운과 약효를 온전히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마구 비비면 각각의 기운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노력과 결실을 소중히 지키는 의미로 이날만큼은 밥을 비벼 먹기보다는 따로따로 정성껏 드셔보세요. 조심스럽게 재물과 복을 다루는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맨발로 걷지 않기도 중요한 금기사항입니다. 대보름날 맨발로 걸으면 발이 트고 무좀이 생기며 새해에는 시작부터 건강하게 보내야 한다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날만큼은 따뜻한 양말을 꼭 챙겨 신어 여러분의 건강과 복을 지키세요. 건강은 모든 복의 근원임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기입니다. 소는 단순한 가축을 넘어 가족 구성원이자 재산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죠. 현대에는 이러한 금기들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것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이러한 조상님들의 마음가짐을 본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세가 복을 불러옵니다. 또한 부엌의 재를 치우지 않기도 정월의 금기사항 중 하나입니다. 정월에는 집안에 복이 나간다고 하여 부엌의 재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집안의 재물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아궁이의 재는 불씨를 품고 있는 중요한 존재였으며 재를 치우는 행위가 마치 집안의 재물을 쓸어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금기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옛사람들이 생활 공간을 어떻게 신성하게 여기고 재물운과 연결지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청결도 중요하지만 정월 한 달만큼은 부엌 정리 시 이러한 조상님들의 지혜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집안의 복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다잡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정갈한 마음으로 부엌을 돌보는 것이 곧 재물운을 부르는 길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 설날의 금기사항처럼 빗자루질 금지, 가구 파손 금지, 말다툼 피하기 등 흥미로운 금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금기들은 결국 새해를 평화롭고 풍요롭게 보내고자 하는 인류 공통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금기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조상님들의 깊은 뜻과 지혜를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매사에 신중하고 소중한 것을 아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며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을 불러들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정월의 금기사항들은 단순히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을 맑고 깨끗하게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좋은 기운을 받고자 했던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나쁜 기운은 멀리하고 좋은 기운만 불러들일 때 여러분의 한 해는 분명히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금기사항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머물러 재물운, 건강운, 자손운까지 모든 복이 굴러들어올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대박이 터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이 지혜들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해 운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신 작은 버튼 하나가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새해 다짐이나 금기사항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2024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 샵 정월금 기사항 샵 새해 운세 샵 2024년 운세 샵 부처님 가피 샵 재물운 샵 건강운 샵 대박 운세 샵 복 들어오는 방법 샵 조상님 지혜 샵 풍요로운 한 해 샵 운수 대통 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